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아름다운 조명과 함께 밤바다를 누비는 유람선은 여수의 주요 관광 상품 가운데 하나죠. 얼마 전 여수의 한 유람선 업체가 여객선 면허로 유람선 영업을 한다며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이 같은 사실을 두고 업체와 관계기관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록달록한 조명을 단 배가 여수 밤바다를 항해합니다. 해당 선박을 운영하는 A업체의 SNS 홍보 영상입니다. 여름 휴가철엔 매일 밤 선상 불꽃놀이가 준비돼 있다며 광고합니다. 누가 봐도 유람선처럼 보이지만 이 선박은 법적으로 유람선이 아닌 여객선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얼마 전 A업체의 사업주를 불법 유람 영업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불꽃놀이와 조명 아래에서 승객들이 가물을 즐기도록 놔둔 채 운항하는 건 운송 행위가 아닌 명백한 유람 행위라는 겁니다. 경쟁 유람선 업체들은 면세유까지 제공받는 해상 대중교통인 여객선이 유람선처럼 영업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객선이면 교통수단이죠. 오리지널 관광객 유치하려고 지금 운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객선 허가를 담당하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입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목적지에 잠시 머물러야 하는 기항 의무만 지킨다면 선내에서 가물을 즐기고 폭죽을 터뜨리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에 넘겨진 A업체도 수입 확대를 위한 여객선 차별화 전략일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선주사 입장에서는 매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쪽 비중보다는 관광 쪽의 비중을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겠지만 지금 기차도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테마도 다양하잖아요. 불법 유람 행위와 여객선 차별화라는 애매모호한 기준 사이에서 여수 지역 크루즈 업체들과 관계기관들이 때 아닌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사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보고회에서 익신산단 신소재산업 연관단지 구축과 국립자원봉사자 연수원 건립,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 등 모두 215건의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건의된 사업들 예산은 1조 8천억 원 규모로 광양시는 우선 2021년 건의액 2,100억여 원의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주민들의 소비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9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달에 비해 6.2포인트 상승한 100.8로 지난 6월 이후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남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3월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7월과 8월에는 기준치인 100 이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점검 활동에 들어갑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식당과 커피숍, 제과점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제공과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발된 업체에게 경고나 시정 명령을 내린 뒤 이행이 안 될 경우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점검에서 수저와 젓가락 등 일회용 식기류 사용은 물론 비닐봉투의 무상 제공과 환경표지 미인증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고흥군이 관광 청년 PD 활동을 통해 지역 관광 홍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7월부터 관내 주요 관광지, 숨은 관광 명소, 먹거리, 체험 요소 등을 현장에서 취재해 고흥 관광 공식 블로그와 SNS에 알리는 고흥 관광 청년 PD들의 활동을 통해 관광 홍보와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청년 PD 4명과 크리에이터 15명의 활동을 기반으로 연말까지 모두 300여 건의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광주시청에 이어 최근 도시공사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례 사업이 내년 6월까지 기한인 만큼 광주시는 다른 도시공원의 경우 예정대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은 내년 6월 말까지로 못 박아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공원 부지로 묶여있던 각종 제한이 풀립니다. 광주시는 재정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하는 재정공원 15곳에 대해
늦어도 11월까지 실시 계획 인가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되는 9개 공원 역시 비슷한 기간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중앙공원의 경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 혐의가 불거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공원 부지부터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민간업체 대상으로 협약 체결하게 되고요. 협약 체결이 끝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감정 평가를 거쳐서 이제 보상 절차를 밟게 됩니다. 특히 공원 일몰제 시한이 빠듯한 상황에서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 재공모 등의 절차가 혼란스러워지는 만큼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천억 원까지 협약 이행 보증금을 사업자가 내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부산과 대전 등지에서 발생한 사업자 중도 포기 사례를 광주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에다 공원 지역 자연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아파트 단지 입지와 규모 등을 놓고 영산강 환경청과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자 변경이나 재공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사업 추진 일정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건립을 추진 중인 여수시립박물관이 지역 단체와 개인의 유물 기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여수민속전시관 차성업 관장이 40년간 수집해온 한복과 유기 등 유물 50점을 여수시에 전달한 데 이어 25일에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고서와 고문서 등 유물 500여 점을 기증했습니다. 유물 기증 운동은 올해 말까지 이어지며 여수의 역사와 미술, 민속 관련 물품을 보유한 개인과 단체가 유물을 기증하면 박물관 개관 시 해당 유물의 기증자의 명패가 함께 게시됩니다. 순천시가 순천 도심 지하도 상가의 점포 입점자를 모집합니다. 순천시는 청년과 소상공인들의 창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하도 상가 시내몰의 빈 점포 7개소에 대해 다음 달 7일부터 이틀간 입점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 점포는 만 39세 이하의 성인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에 도전하려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그리고 태풍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옅은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평소 맑은 날의 4분의 1까지 좁혀져 있는데요. 안개는 차츰 가을 햇살이 퍼지면서 사라지겠고 대부분 28도 안팎까지 올라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남쪽 해상으로는 기압 골이 지나면서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서는 시간당 20mm 이상씩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 미탁은 이제 강도 중에 중형급으로 타이완 남동쪽 부근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후면 강도 강의 중형급으로 더 발달을 하겠고요. 이동 속도는 다소 느려지고 방향은 서쪽으로 더 치우치면서 목요일에는 전남 해안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점차 북상함에 따라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서 다시 비가 시작돼서 오후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수요일인 모레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와 해안가를 따라서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 산지로는 최고 6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